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최소 18%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했는데요.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앞으로 지방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 인재를 전체 채용 인원의 최소 18%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채용 비율을 3%씩 늘려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전체 200명 중 최소 36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이제 국가정보학과라든지 지적증명 관련 학과들이나 좀 기회를 좀 더 열어놓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3개 분야로 이루어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과 개인을 선제적,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 안정 등 3개 분야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대구시의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대구형 청년내일 체험공제와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 시행 등 5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데요. 보도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집단화, 흉포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며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해 중범죄를 지은 경우에도 20년이 최고형량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초등생 유괴와 살인,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중학생 2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가해자 2명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결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각종 소년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해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청원운동이 일면서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 청소년 상담사 A씨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가 이 소년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안 좋은 일을 저질렀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서 K랜 전예은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장치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에 긴급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비롯한 서울형 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하루에 50억 원을 지출합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이 정책 때문에 하루 운임 손실이 3억 1천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포퓰리즘 정책에 경기도가 막대한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3번째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전북 익산시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샛들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취약지역으로 남아있던 전북 익산시내 역세권인 창인동 일대가 샛들마을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철도간사 주변이 익산대로 3길 11 1호는 좁은 골목길, 버려진 빈집, 낡은 슬레이트 지붕 등 모든 시설이 낡아 열악한 환경 속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총 사업비 69억 2,400만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뜰마을을 추진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KTX 익산역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에 국가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생활 인프라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일자리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가로 환경 개선, 공원 녹지 조성, 생활안전 및 안내, 주택 정비 지원, 공동체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 인프라를 위한 도시가스 보급, 쓰레기 집화장을 신설했고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보안 등 개선 및 추가 설치, CCTV를 추가 설치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 정비, 담장 정비 등 가로 환경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랜 홍지혜입니다.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인권조례 폐지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지난 2015년 전북 개정 때는 35명이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도의원들이 일부 종교 세력의 주장에 편승해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 25명은 충남인권조례가 도민들 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6일부터 전라북도에서도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경모 기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천만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16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내용은 주민자치권 신설과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라북도는 2월 말까지 시, 군, 읍면 단위 민원실 서명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은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합의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서명운동에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은 1000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 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한 사업 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 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시는 서울시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서 오늘 공포 시행하는데요. 계약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사업 발주 지원 등으로 업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주차장 해소와 소음 공해 등의 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등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총 사업비 458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아마추어 야구장과 개방형 녹지공원 등으로 무등 야구장을 리모델링하는데요. 광주시는 빠르면 연말 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어린이 급식소 순회 방문 시 청렴한 우리급식소 HSQ 입금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문항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소의 바람직한 위생, 안전관리 실태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HSQ 관리 홈페이지 개발 및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액티브X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 알림창으로 인해 불편하셨죠? 앞으로는 올 30개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이 제거되고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선됐으며 정부24는 국민이용 편의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을 둔 A씨는 본인과 남편의 합산한 월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3인 가구 월 696만 원보다 더 많아서 휴식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A씨 가족도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